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 만에 진화됐습니다. 헬기와 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밀양에 단비까지 더해지면서 불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200개 규모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밀양시 삼랑진읍 검새마을 뒷산. 능선을 따라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 위로 진화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붓습니다. 불길이 마을을 덮치지는 않았지만 한때 민가 바로 앞까지 번지면서 주민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놀래가지고 안정도 안 되고 여기 집에 우리 집에 오시는데 방에 가서 있을 때도 불안해서 못 있겠다면서 바깥에 불 그것만 바람만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번 산불은 지난 23일 오후 4시 10분쯤 시작돼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강풍을 타고 확산세가 커지면서 24일 새벽 2시에는 산불 확산 대응 2단계가 발령되며 반세 긴장감도 커졌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50여 대와 진화 장비 310대, 인력 1,500여 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는 데 속도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진화 작업 끝에 발생 20시간 만인 24일 날 12시 3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밀양 지역에 내린 비가 진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 밀양 지역과 또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어서 현장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또 봄철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강풍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야외에서 불씨를 사용하는 일들을 절대로 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로 소실된 산림은 143헥타르, 축구장 약 200개 규모로 추정됩니다. 또 인근 6개 마을과 요양병원 등에 있던 주민 150여 명이 초등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가 불길이 잡히면서 모두 귀가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체계로 전환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대심도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10분의 마법이 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출퇴근 시간에는 꽉 막힌 출구 탓에 교통지옥이 된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교통혁신이라 불렸지만 정작 출퇴근길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통행량 문제가 아니라 부산 특유의 도로 구조와 안일한 교통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대심도 개통으로 느긋한 아침, 빨라진 저녁이 될 것이라는 부산시의 약속은 정작 도로 위의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새 도로가 개통될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왜 교통혁신은 번번이 교통 혼잡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들여다봤습니다. 대심도를 시속 80km로 빠져나와도 출구에서 마주하는 건 거대한 병목 현상입니다. 지하에서 쏟아져 나온 차량들이 좁은 접속 구간에서 기존 혼잡도로 차량과 한꺼번에 뒤엉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출입구에서 목적지에 따라 차선이 교차하는 이른바 X자형 엇갈림 현상은 교통 혼란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이 문제에 부산의 지형적 한계도 더해졌습니다. 다른 지방, 즉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격자형 도로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일자선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면 연결되는 부분이 항상 기존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체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격자형 도로 체계가 아닌 북쪽은 산지, 남쪽은 바다로 둘러싸인 구조 속에 도로망이 길게 뻗은 일자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터널이나 교량 등 유료 도로를 빠져나오면 곧바로 도심 핵심 혼잡 구간과 연결되며 혼란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예고된 교통정체, 안일한 교통정체까지 겹치면서 대심도는 결국 교통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부산시는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걱정이 되냐면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2차선씩 이렇게 해갖고 밀려갖고 들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라도 하나 일어나면 차량이 보통 1시간 정도 더 뭐가 밀려 있는데 우리가 빨리 그 어치를 취해가지고 밀리는 거 방지하기. 우선 만덕 나들목 진출입구 엇갈림 구간에 차로를 한 개 추가로 확보해 남해 고속도로와 덕천동 방면 흐름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심도 교통량과 이동 경로를 정밀 분석하는 진단 용역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교통지역으로 전락한 대심도 한 발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 속에 땜질식 처방을 넘어선 근본적인 교통망 소프트웨어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전국 최다인 유료도로를 보유한 부산의 특성을 감안해 유료도로를 연계해 이용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는 통합요금 시스템을 도입해 2,500원이라는 통행료 부담과 심리적 불만을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시민이 연결되는 유로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정액제 요금 체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신호 현시가 기존 도로에 상존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시 체계를 고도화해서 굉장히 불편한 교통 운영 체계를 좀 신호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AI를 이용한 신호 대응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25년 만에 완성된 내부 순환 도로망, 동부산과 서부산의 10분 만에 있는 구간의 혁신이 도시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정체가 또 다른 지점으로까지 옮겨간 상황입니다. 이젠 길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길의 흐름을 설계하는 제대로 된 교통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된 인제대학교가 3년 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이 도전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모델에 나섰던 만큼 3년 차의 성과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지역 대학의 위기는 현실입니다. 도시 역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급속한 인구 감소는 고심입니다. 때문에 대학과 도시 모두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위기 속에 희망처럼 찾아온 인제대학교 글로컬 30 사업이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인제대의 모델은 지역과 대학의 경계를 허무는 올시티 캠퍼스를 목표로 한 글로컬 사업. 지역의 현실을 딛고 동반 성장하자는 것인데 그동안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우리 대학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지산학 모델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30만에서 50만 되는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지난 최대 변화에는 김해 인재 양성재단 설립이 있습니다. 단순한 장학 지원을 넘어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 설계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산업이 해답을 찾는 컨트롤 타워가 됐습니다. 현장 캠퍼스도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김해 지역 5곳에 구축된 현장 캠퍼스에서 수업과 실습을 병행하며 기업 현장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 역량을 쌓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캠퍼스 기반 특화 교육 성과 지표는 물론 학생 참여와 취업 연계 성과도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대학 혁신이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금방 나오는 성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성갭이나 더케이락 같은 그런 성과를 이뤄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김해의 혁신 기업들과 함께 그런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글로컬 대학 3년 차에 접어든 인제대. 지역에서 달라지는 변화 속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에 거는 기대도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고
각 정당들도 본격적인 공천 심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개표 전 과정을 사전에 점검하는 모의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미리 보는 지방선거 개표, 박근수 기자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된 개표 시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먼저 투표함의 봉인지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곧 투표함이 열리고 투표용지가 쏟아지자 기다리던 개표원들의 손이 분주해집니다. 일일이 손으로 펼쳐 정리된 투표용지가 투표지 분류기로 옮겨지고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됩니다. 분류된 투표용지는 최종 심사 집계 과정에서 다시 한번 후보와 정당을 확인하는데 사람이 직접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수검표 절차입니다. 분류기에서 넘어온 투표지가 혼인이 없는지, 그다음에 혹시나 무효가 유효에 섞여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지 한번 일일이 눈으로 다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날 모의 개표는 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실제 개표에서 개표 사무원들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전 과정을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단일 선거에 비해 양이 많고 복잡합니다. 이에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개표 실습에 참여하여 개표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개표 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이번 선거 개표 관리에 있어 정확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 당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운영된 공정선거 참관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참관단은 주요 선거 절차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게 되는데 그만큼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부산시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개표에서 가급적 관심도가 높은 단체장 선거부터 의원 선거 순으로 개표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0,000여 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행동 지침 등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23일 저녁 8시 반부터 24시간 경남 의령과 합천, 창녕 등 6개 시군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계자들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장 종사자 모임을 비롯해 불법 수입 축산물 등의 농장 내 반입, 보관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의결을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치권 없는 통합은 지역에 큰 해악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두고 중앙권한 이양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치 입법권과 인사 조직권, 재정권, 특별 행정기관 이양, 국토 이용권 등 5대 핵심 권한이 모두 빠진 무늬만 통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간 5조 원 지원 역시 재원 근거가 없다며 통합 비용 증거와 지역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시장은 해당 법안이 지자체 통합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부산 경남 행정통합특별법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남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치 입법권, 자주재정권, 조직 운영권, 지역 설계권 등 핵심 권한 4가지가 삭제되거나 대폭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전 방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빠지면서 실질적인 재정 자립이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민 76%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을, 시도민 73%가 지방선거 이후 점진적 통합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홍콩, 상하이, 두바이 특별구처럼 완전한 자치권 이양을 통해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경남, 울산 등 부울경이 함께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하자며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24일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북극항로 문화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부울경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지역별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이자 북극항로 선도 도시로서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북극항로 거버넌스 허브, 스마트 물류 허브, 친환경 신산업 허브, 인재 지식 허브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 2지구 도시 첨단산업단지 착공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여 우회도로 폐도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항의 집회를 열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시민들의 55년 수건 사업인 반여 우회도로를 사실상 폐지한 뒤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려 한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센텀 2지구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인용해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교통서비스 수준이 D에서 F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며 근본적인 교통대책 없이 개발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반여 우회도로를 원안대로 개통하고 센텀 2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영향을 재검증해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5일부터 KTX와 SRT 시범 교차 운행을 시작하면서 부산역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KTX 운행이 시작됩니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는 부산역에서 수서역까지 KTX가 하루 1회 왕복 운행하며 요금은 SRT와 동일한 체계를 적용해 평균 10%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출발 KTX는 오전 10시 33분, 수서 출발은 오후 1시 55분이며 서울역 방면 SRT도 하루 1회 왕복 운행합니다. 시범 운행 기간인 다음 달 3일까지 이용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10% 할인권이 지급됩니다. 양산 원동 매화축제 기간 상충객 증가에 맞춰 원동역에 정차하는 열차가 확대 운행됩니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축제 기간인 3월 7일부터 22일까지 14개 열차를 원동역에 추가 정차하고 무궁화호 2개 열차 객차를 한 량씩 늘려 공급 좌석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축제 16일 동안 추가 정차하는 열차는 총 94회로 주말 84회, 주중 10회 운영되며 축제 기간 입석권까지 조기 매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축제 전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해 이용객 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사업은 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력 검사와 보청기 지원 사업, 농기계 임대료 지원 사업 등 3가지입니다. 3개 사업 모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대상자는 접수 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은 김해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김해시 도시계획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감면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창원시 5개구 지회와 함께 24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원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협회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해 참여 중개업소를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